권력의 그늘. 한무열 참모총장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떨렸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군인의 위엄을 간직한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다. 아들 준호가 보낸 메시지였다. 아버지,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짧은 문자 한 줄, 그러나 함 총장의 눈은 날카로워졌다. 지난 면회 때 아들의 얼굴에 남은 희미한 멍자국이 떠올랐다. 질문에 얼버무리는 아들의 표정도. 운전 준비해 함 총장이 비서에게 말했다. 강철 같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자신의 군복을 정돈했다. 40년 넘게 군에 몸담으며 나라를 지켜온 시간,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에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만이 가득했다. 달리는 차 안에서 함 총장은 지난 통화를 떠올렸다. 아버지 덕에 더 힘들어요. 준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참모총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 군대 내 권력의 역설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함 총장은 10년 전 자신의 훈련소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에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믿었다. 군 개혁을 위해 그가 직접 앞장서서 추진한 정책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고위층의 거칠의 정책은 실제 병역 문화를 바꾸지 못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병의 말에 함 총장은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대 정문, 40년 전과 달라 보이지 않는 담벼락.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만큼은 아버지로 왔다. 군인으로서의 위계와 체면은 잠시 내려놓고 통보 없이 오셨습니다만. 연대장이 당황한 얼굴로 맞이했다. 함 총장의 표정은 서늘했다. 내 아들 데려오게. 그리고 최근 사고 보고서 전부. 연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함 총장은 말을 자르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더 좋겠군. 모든 상황을 직접 확인하겠네. 긴 복도를 걸으며 함 총장은 주변의 시선을 느꼈다. 병사들의 경직된 자세, 장교들의 긴장된 표정. 권력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달라지지 않은 병역 문화, 그 속에서 신음하는 젊은이들의 모습. 준호를 만났을 때 함 총장의 심장이 무너졌다. 아들의 얼굴과 팔에 남은 멍자국. 그것을 숨기려는 아들의 노력이 더 고통스러웠다. 괜찮아요, 아버지. 훈련의 일부예요. 준호의 말에 함 총장은 고개를 돌렸다. 아들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다. 제발 큰일 내지 마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방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함 총장의 호흡이 무거워졌다. 수십 년간 군인으로 살며 지켜온 원칙과 규율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체계와 명령, 위계 질서. 그러나 아들의 상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오늘 그는 참모총장이 아닌 한 사람의 분노한 아버지로 행동할 것이다. 연대장, 지금 중대 전체를 집합시키게. 함 총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연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전체 집합이라니요, 갑작스럽게. 함 총장은 그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연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30분 후 연병장의 중대 전체가 정렬했다. 초여름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었다. 함 총장은 아들과 나란히 서서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발.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함 총장은 단호했다. 지금은 내가 말할 때다. 함 총장은 천천히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눈이 한 명 한 명을 날카롭게 훑었다. 나는 오늘 참모총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 왔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40년 전 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임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며. 함 총장의 목소리가 깊어졌다. 그때 나는 생각했죠. 언젠가 내가 힘을 갖게 되면 이런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연병장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내 아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함 총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이 특정 인물들에게 멈추었다. 아들을 괴롭힌 자들을 이미 파악한 것이다. 오늘부터 이 부대의 모든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특별조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보호받을 것이며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 총장의 진짜 메시지는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만약 내 아들에게 오늘 이후로 단 한 번이라도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전방을 응시했다. 그땐 아버지로서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군법이 아닌 사람의 도리로. 그 말에 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몇몇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권력자의 위협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단호한 결의가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들었다. 연병장을 떠나며 함 총장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준호야, 이제 괜찮을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졌다. 함 총장은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사흘이 지났다. 함 총장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특별조사 소식은 군 내부에 파문을 일으켰다. 참모 총장이 개인적 이유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국방부에서는 함 총장에게 소환장이 날아왔다. 적절한 지휘권 행사에 대한 검토라는 명목이었다. 함 총장은 담담히 소환에 응했다. 그가 국방부 건물에 들어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총장님, 아들 문제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날아들었다. 함 총장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아들은 그 국민 중 한 명이고 어떤 군인도 타인의 존엄성을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성들의 얼굴은 차가웠다. 박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함 총장, 당신의 행동은 지휘 체계를 혼란스럽게 했소.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 권한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요. 함 총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제 행동은 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목격한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장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한 중대를 작정하고 조사하고 특정 인물들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것이 의무 수행이요? 당신의 아들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그 부대에 갔겠소? 침묵이 흘렀다. 함 총장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곳에 모인 장성들 모두 자신과 함께 군 생활을 해온 동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눈에서는 차가운 정치적 계산만이 읽혔다. 장관님, 함 총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구타가 있어도 가혹행위가 있어도 자살이 있어도 우리는 체계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 진실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저의 부끄러운 점입니다. 함 총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바로잡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장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함 총장, 당신의 의도가 무엇이든 절차를 무시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소. 진상조사와 함께 당신의 거취도 논의될 것이요. 회의가 끝나고 함 총장이 국방부를 나설 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준호였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특별조사가 무산되고 오히려 저를 부대 이탈로 신고했대요. 지금 헌병들이. 함 총장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그들이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아들을 인질로 삼아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전략. 오랜 군 생활에서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권력의 게임이었다. 함 총장의 거실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부인 미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왔다.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호 전화는 왜 안 받아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다. 함 총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준호를 군무이탈로 고발했어.
함 총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내가 물러나지 않으면 준호의 군 경력에 오점을 남기겠다는 협박이지. 미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은 피해자인데.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함 총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 군 생활, 그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한 시간은 너무 적었다. 그리고 지금 그 희생의 대가로 아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무열아, 제발 물러서요. 미영 씨가 애원했다. 준호만 생각해요. 당신의 명예보다 아들의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함 총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평생을 바쳐온 군인으로서의 신념과 아버지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다. 미영아, 내가 지금 물러서면 준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야. 이건 단순히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그날 밤 함 총장은 오랜 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었다. 무열 형, 상황이 심각하군요. 김 의원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이미 국방부에서는 형을 교체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어요. 사적 감정으로 지휘권 남용이라는 명목으로. 함 총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예상했던 일이네. 그가 말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우리 군이 왜 이렇게까지 썩었는지야. 내 아들이 당한 구타를 조사하는 것조차 이렇게 방해하다니. 김 의원이 한숨을 내쉬었다. 형, 솔직히 말해서 이건 단순한 구타 문제가 아니에요. 형의 개혁 정책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특히 군수 비리 조사와 인사개혁이. 그들에겐 형이 걸림돌이었어요. 이번 일은 형을 제거할 좋은 명분이 된 거죠. 함 총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아들이 특별히 괴롭힘을 당한 것도, 그리고 지금의 반격도 모두 계획된 것일 수 있었다. 그럼 더더욱 물러설 수 없네. 함 총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김 의원, 내게 필요한 건 시간이야. 진실을 밝힐 시간. 다음 날 아침 함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수락했다. 그의 선택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군 최고위 장성이 직접 언론에 나서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인터뷰가 생중계되는 순간 온 국민의 시선이 함 총장에게 쏠렸다. 저는 오늘 참모 총장이 아닌 한 군인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 총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명료했다. 우리 군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구타와 가혹행위의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관행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다. 함 총장은 계속했다. 제 아들이 당한 일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밝히려 하자 군 내부에서는 제 아들을 군무이탈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구타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남용이고 진실을 감추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입니다. 함 총장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제 아들과 모든 군인의 존엄성을 위해서. 함 총장의 인터뷰가 방송된 지 하루 만에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장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함 총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별조사 결과 그의 아들이 당했다는 구타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 총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부대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함 총장을 지지했고 다른 일부는 그의 행동을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날 저녁 함 총장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총장님, 저는 아드님 부대의 김상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전역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김상병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 제가 몰래 찍은 겁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준호가 선임병들에게 구타당하는 장면. 선명한 영상에서 중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모른 척 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김상병이 말했다. 작년부터 중대장은 특별관리 대상을 정해서 괴롭혔습니다. 참모총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드님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함 총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이제서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상병은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습니다. 이걸 밝히면 저도 표적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총장님의 인터뷰를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함 총장은 영상을 들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제보했다. 사태는 급속도로 번졌다. 언론에서는 군 내부 권력 투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했지만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함 총장의 차는 한 병원 앞에 멈췄다. 그곳에는 준호가 있었다. 아들을 만나는 순간 함 총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 미안하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잘못이죠.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두 남자로서 대화했다. 준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 입대했을 때부터 어떻게 괴롭힘이 시작되었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명예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함 총장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내 명예가 내 명예보다 중요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키겠다. 아버지로서. 김상병이 제공한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만 공유되었지만 곧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가 되었다. 참모총장 아들 구타 사건, 은폐 의혹이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국방부는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안에서 박 장관의 표정은 일그러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요? 그가 소리쳤다. 특별조사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소. 한쪽에서 중년의 장성이 조용히 대답했다. 장관님, 조사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윗선의 지시대로. 장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누구의 지시였소?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다른 장성이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구타 사건이 아닙니다. 함 총장의 개혁 정책을 막기 위한, 그리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어떤 게임에 이용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의 은폐는 없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는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장관은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수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군 내부의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범군 차원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함 총장은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군이라는 조직의 깊은 부패에 대한 실망감이 교차했다. 그의 옆에는 미영 씨와 준호가 앉아 있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함 총장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거야. 함 총장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도록. 그날 밤 함 총장의 핸드폰이 쉬지 않고 울렸다.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이어졌다. 현역 병사의 가족, 제대한 병사들, 심지어 일부 장교들까지.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군내 폭력과 부조리를 털어놓았다. 침묵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함 총장은 현역 복무 중인 병사 부모들의 모임에 초청받았다. 작은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망이 교차했다. 무대에 오른 함 총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수많은 부모의 염려와 고통이 그를 압도했다. 저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참모총장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당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우리 아이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함 총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부터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일어나 외쳤다. 우리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왜 아무도 막아주지 않나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함 총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부터 전국 모든 부대에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한 라인이죠. 그리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시단이 정기적으로 부대를 방문할 것입니다. 함 총장의 눈빛이 강해졌다. 더 이상의 은폐는 없을 것입니다. 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아버지가 함 총장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함 총장 앞에는 여전히 큰 장벽이 있었다. 군 내부의 기득권층은 그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라는 비난부터 좌파 세력과 결탁했다는 음모론까지.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함 총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국방위원회 청문회장. 함 총장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그를 적대시하는 의원들이 앉아 있었다. 함 총장, 당신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함 총장은 천천히 대답했다. 의원님, 군의 사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입대를 두려워하고 부모들이 자식을 보내며 눈물을 흘리는 현실이 바로 그 증거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진정한 사기 저하는 진실을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부조리를 방관하는 데 있습니다. 청문회장의 정적이 흘렀다. 다른 의원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총장님은 군의 위계 질서와 규율이 무너지는 것을 감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함 총장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위계 질서와 규율이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규율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는 적과 싸우기 위해 군인을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대에서는 동료가 동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청문회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다. 함 총장은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도 인정했다. 아들 문제가 아니었다면 진실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제 부끄러운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청문회가 끝나고 함 총장이 청사를 나설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 그들은 함 총장을 향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존경의 표시였다. 그날 밤 함 총장은 국방부에서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이 그를 청와대로 부른다는 내용이었다. 미영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해임되는 거 아니에요? 함 총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청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함 총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 별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문득 군에 첫 입대했던 날을 떠올렸다. 21살 나라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절.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었다. 단지 지켜야 할 것의 의미가 더 넓어졌을 뿐. 대통령과의 면담은 예상과 달랐다. 함 총장,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이 말했다. 우리 군이 오랫동안 외면해 온 문제를 직시하게 해주셨어요. 함 총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은 계속했다. 군개혁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총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함 총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통령님, 제가 지금 많은 이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저를 임명하시면 정치적 부담이 클 텐데요.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 부담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게도 그리고 총장님께도.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갔다. 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지 3개월 함 총장은 쉴 틈 없이 전국의 부대를 돌아다녔다. 병영 문화 개선, 가혹행위 근절,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한 부대 병사 식당에서 함 총장은 젊은 병사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 어떤가? 달라진 점이 있나? 그가 물었다. 처음에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함 총장을 앞에 두고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마침내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총장님. 이제는 선임들도 조심하고 장교들도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야기할 곳이 생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함 총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군 생활을 마치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를 나서는 길 함 총장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준호였다. 아들은 다른 부대로 전출되어 남은 군 생활을 마치고 있었다. 아버지, 준호가 달려와 격려를 했다. 함 총장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의 얼굴에서 이전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넘쳐났다. 어떻게 지내? 함 총장이 물었다. 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좋아요, 아버지. 새 부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서로 돕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준호는 덧붙였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모두가 아버지 얘기를 해요. 함 총장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아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준호야.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함께 걸으며 아버지와 아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대화들. 준호는 처음으로 군대에서의 진짜 경험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고 함 총장은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아들과 공유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다. 아버지, 제가 전역하면 뭘 하면 좋을까요? 준호가 물었다. 함 총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거라면 아들에게 군 장교의 길을 권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그가 답했다. 아버지는 내 선택을 지지할 거야. 기차역에서 헤어질 때 준호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셨는데. 함 총장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다. 내 덕분에 나는 더 나은 군인이 되었고 더 나은 아버지가 되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때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게 되는데 내가 그걸 일깨워 주었다. 기차가 떠나고 함 총장은 역 플랫폼에 홀로 서 있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오랜 관행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용기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임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함 총장은 미영 씨와 함께 차를 마셨다. 이제 좀 어떠세요? 미영 씨가 물었다. 함 총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드디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다. 그는 문득 자신의 오랜 꿈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그는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었다. 지금 60이 넘은 나이에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엄과 권리라는 것을. 내일도 바쁘겠네요? 미영 씨가 물었다. 함 총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러면서도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바깥에서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변화의 바람이. 그것은 한 아버지의 분노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전체 군대를 바꾸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개인적인 싸움이 가장 보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이다. 그날 밤 함 총장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뤘다. 그의 꿈속에서 아들 준호는 밝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도.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 권력의 그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권력과 체계에 맞선 한 아버지의 용기가 어떻게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 분노가 사회적 정의로 확장되는 과정은 시니어 세대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결국 진정한 변화는 개인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구름 같은 인생이 머무르는 카페 블루벨벳 라운지였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